굳이 제가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음메? 그것도 몰라. 사랑하네. 음메? 그것도 몰라. 사랑하네. 아 저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진짜. 저기요. 거짓말하지 알았으니까 말라고. 저기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 애가 뭐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둘 다 힘들게 사느니 그냥 독한만 먹고 이혼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조금 그런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아내 최미아 씨는 남편 이병무 씨의 알코올 중독과 아들과의 불화 등을 문제로 캠프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 새벽에 먹고 자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아침에 먹고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우리 김났어. 아들? 아내는 30대 아들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여자친구까지 동거하면서 내 가족 중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기이한 가족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뜨겁게도 사랑하지만 차갑게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 아들 살리려면 아들을 독립시키기로 마음 먹었고 드라마 심리극을 통해서 남편 역시 앞으로 술을 끊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아내와 제작진 몰래 철두철미하게 수건으로 소주병을 감싼 뒤 화장실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아직 이혼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장님,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 사람이 술을 끊지 않는 한은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쪽이죠. 저도 처음에는 50%였었는데 심리극 후에는 이혼 의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먼저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분할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 대상이 빌라가 제일 큰 재산일 것으로 보여요. 11년 결혼 생활 중에 9년을 열심히 일하셨고 따라서 이 빌라 5대5 분할 희망합니다. 네, 정도 주장을 합니다. 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정신이 제정신인가. 아니 지가 그 집 사람들 뭘 못했다고 지가 5대5가 그 옆에 변호사님도 밉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평균 수입이 얼마셨어요? 평균 수입 많으셨죠. 평균 수입이 제 일당이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쪽에서 한 35만 원 정도는 됐어요. 일당이 35만 원, 일당이. 아, 우선 100만 원은 그 뭐 공과금에서 좀 여유분을 우선 두고 그 외에 장을 본다거나 한 번씩 외식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 재산이잖아요, 이 부부 생활에. 더 놀라셔도 됩니다. 일단 재산 분할에 있어서 현재 있는 빌라도 대출 제외하고 9천만 원 이제 목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도 다 우리 아내 측에서 상속받고 한 돈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기여를 따진다고 하면 10대 빵이다. 10대 빵이다. 10대 빵? 네. 아예 못 준다? 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분할할 게? 재산 분할할 때에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여도를 전체 해보면 한 8대2, 우리가 8. 그런 거를 아, 100대 빵. 100대 빵. 몸만 나가라 그러세요 몸만. 아무리 미워도 아픈 사람을 몸만 내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안 아프고 안 해. 아 이거 필요 없어 안 해. 남편분이 결혼할 때 어떻게 오셨죠? 하실 때? 본인 옛날 차하고 네. 옷하고 그렇죠. 그럼 이혼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옷만 갖고 와라는 얘기네, 옷만 입고. 그럼요. 100대빵도 있나? 그래도 어떻게 살아온 정이 있는데 정말 그럴 생각인 건지 화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죠. 남편분이 경제 활동을 하셨던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아내분이 표현하기로는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던 때에도 그 소득은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했다. 두 집 살림을 했다. 그 두 집 살림, 그러니까 시어머니께
그쵸. 네. 그쪽으로 다 돈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템이 안 돼서 그때에도 누구의 돈으로 생활했다? 아내의 돈으로 돈으로 생활했다. 벌은 돈은 저한테 이제 100만 원 줄 때도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어머니가 근처에 사셨으니까 엄마도 부양해야 되고 네. 여기도 살아야 되고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이 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초창기에 많이 싸웠거든요. 나는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엄마가 뭐 필요하면 뭐 엄마 보험료 통장에서 엄마 핸드폰 요금 그리고 이제 그 통장에 돈이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아, 맞아요? 자, 남편 고부고. 저기 어머니한테 보낸 것도 맞고. 아,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요. 저희 어머님 한 번씩 장 봐드리고. 그럼 약간 부양한 거네. 아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제가 통장에 좀 비축도 해놨었죠. 그럼 현재는 그 통장에 현재는 아예 없죠. 왜 없어요? 그거 다. 어머님 이제 이사할 때마다 제가 좀 이사 비용 같은 거 그 대줘. 얘기네. 결국은 그 얘기가 그 네. 얘기잖아요. 이사 비용.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랑 뭐라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아, 이건 쉽지 않겠는데요, 저희가? 이건 왜냐면 10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밀히. 아니 받은 게 없어서 제가. 아무리 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네. 어찌 됐든 백대빵은 없잖아요. 네, 받은 게 없어도 이혼하고 나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 뭐 최소한 10% 그렇게 기여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최소한 우리 몇 퍼센트? 진짜 그러면 진짜. 저 사람 병원도 가고 해야 되니까 제가 9대 1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 네, 내가 그렇죠. 남편과 긴 시간 결혼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좋은 같아요. 얘기네. 어찌되었든 우리 아내분도 그걸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의 값. 뭐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날 뭘 책임졌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좀.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미화 씨 다른 거는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 느닷없이 왜 여기서 이렇게 깐깐하게 이래요 오늘? 어? 부부지간일 때는 넉넉할 수 있죠. 근데 도장 지금 남이잖아요. 아니 지금도 저 아들 여자친구 남인데도 그렇게 넉넉하게 잘해주면서 뭐 어? 한 30%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3,900 이네. 1억 3천이니까 3천. 네, 저도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네. 법정에 가시면 3천보다 더 맞아요. 법정 가면 3천 안 줘. 더 나와. 더 나와요. 더 나와요. 아니 변호사들한테 우기고 있어. 더 나와요. 진짜로. 왜 변호사분들한테 우기고 있어 저분? 제가 우리 아내분 편이잖아요. 3천만 원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제가 우리 아내분 손해본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정말로. 법정에 가. 자기다 봐봐봐. 그럼 자기는 나한테 그 돈을 받고 싶어? 내가 줬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 내가 받기 싫어하면 안 주는 거야? 아니 그 자기 양심을 물어보는 거잖아. 자기가 나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정말로 3천만 원을 벌어다 줬냐고. 저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계산적으로만 11년 중에 10년 아니야. 그러다 치자 그러면. 그러면 1억이 넘어 100만 원씩 10년을 쳐도. 그럼 나는 1억을 안 썼나? 응? 나는 그러면 자기가 100만 원 벌어다 나한테 줬어. 아니, 자기랑 100만 원 나랑 줬다 지금 치자고. 여기- 그러면 네가 그거 나는 100만 원이라고 아니 어떡할 그러니까 거냐고. 썼죠. 썼는데 여기도 이만큼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지. 양심에 털난 소리하고 진짜. 저기 미화 씨, 우리가 재판에서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거를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억 3천인데 3천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자꾸 3천을 요구하니까요. 현금 500. 아니 그걸 다 들리게 그렇게 얘기하실 아, 거면 뭐 들렸어요? 500이라면서요. 그리고 저기 저 양반도 나가서 지붕 있는 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남양주는 500이면 방 얻어요. 저기 이거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단 1억 3천에 3천은 우리 법조인들께서 얘기하시는 거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네.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냥 솔직해요. 진짜 3천만 원 주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치사해서. 주기 싫으면 말해.
속으로 그런 말을 확 나올래다 그냥 말하지. 쿨하고 안 쿨하고를 떠나가지고 현실적인 거는 해결이 돼야지. 최소한의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분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엇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께서는 전혀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혼인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 측의 요구사항 먼저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동거하고 계신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들 커플에 대한 요구입니다. 아들 커플이 사실은 가장 큰 우리 남편분의 불만 사항이고 저 먹어? 이거 시럽 넣었어. 5천 원은 줄 수 있을까? 응? 우리 아들 이따 저녁에 우리 아들 이따 초초랑 못 먹냐? 내가 저쪽에다 놨댔지요. 제가 볼 땐 죽어가는 건 남편이 아니고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 독립시켜야 돼요. 그게 엄마 역할이에요. 그걸 독립을 하고 싶니? 난 늘 이 생각이었어. 엄마가 안 들어준 거지. 아 그래? 엄마가 너무 애 취급을 한 아, 거네? 그렇지. 그래? 그럼 엄마가 반성을 해야겠네. 따라서 아들 커플이 빨리 집에서 나가서 나간다기보다 자립을 하는 게 좋겠다. 나가지 않고 자립을 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이죠? 아, 그러면 일단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건 괜찮다는 뜻인가요, 혹시? 괜찮습니까? 자립한다는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직장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뭐 알바라도 이렇게 알아본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좀 그거는 괜찮아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죠. 일을 해라. 일을 하면 안 나가도 돼요? 예? 안 나가도 돼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얘들을 왜 자립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그게 좀 보기 싫어 이런 거지. 집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뭐라도 하면은 둘이 제가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 그것도 몰라. 안 해. 엄마! 그것도 몰라. 안 해. 아 저기 말도 같지 않으려고 진짜. 저기요. 거짓말하지 알았으니까 말라고. 저기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 애가 뭐예요? 남편이 아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싫어하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미화 씨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네.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 사람이 그 전에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없이 집에 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집 이사 오기 전에. 그때는 또 우리 아들 보고 일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돈 벌어오면은 뭐 자기가 뭐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있어? 아이 그거가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인데 뭔가 좀 건설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죠. 걱정되는 마음에.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래요. 집안에 뭐 대달라고 그런 건 뭐 바라지도 않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할 거 작업자주고 했으면 그래야지 애들이 좀 자립식도 키우고 독립도 하고 그게 제일 그래도 최고 먼저 바라는 거죠. 사실 이분 우리 이병무 씨의 가장 큰 불만은 솔직히 아드님보다는 아드님 이제 여자친구 쪽에 불만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한테 막 이거 사놔라 뭐 해놔라 이러니까 이제 그게 열이 받는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설령 진짜 혼인보다 남인데 왜 제가 우리 집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밥을 먹고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저기 따뜻한 밥을 먹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애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제 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니까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아빠 병원비는 댈게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시라고. 좀 기특하지 않나요? 남인데? 아니 병무 씨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여자친구랑 계속 데리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혁이 의사에 따를게. 그거는 아들의 의사에. 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얼마든지 살갑게 될 수 있어.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가는 그 정확한 기한이 있어야 이분들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나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준비를 마쳐라.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병무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3월 31일까지 나갔는데 예. 일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엄마가 생활비까지 주는 거 그건 오케이해? 아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준비가 좀 뭐 된 과정에서 네. 그거는 누구나 그냥 무작정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니 왜 본인이 그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내 돈 내가 내 새끼한테 쓰겠다는데 자기 돈도 아니고 왜 그걸 자기가 존내만에 하냐고. 본인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두 분은 부부시잖아요. 아 부부면은 무조건 다 아니, 공동해야 돼요. 공동하지. 공동으로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영역인데? 라고 한다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거죠. 하나님 저도 섭섭해요. 왜냐면 본인한테 제가 돈을 쓰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내가 내 아들한테 쓰는 돈을 그럼. 싫어하냐고.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최미화 씨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분이 굉장히 마음이 넉넉하고 이런 분인데 유일하게 아들 얘기 나오면 이분이 눈빛이 돌아요. 어찌됐든 요거는 좀 조속히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는 거로 한다. 뭐 요 정도로. 3월 말까지 딱 한번 알고. 그래요. 일단 그러면 3월 말까지로 해서 네. 열심히 저 알바나 뭐 이런 거 구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독립하게 되면 뭐 방구해주고 이러는 거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네. 하죠. 네. 네. 2월 말도 좋고요. 3월 말도 좋고요. 뭐 우리 아들이 엄마나 독립하겠다면 찬성합니다. 다 넓은 세상 좋죠. 예, 식견도 높이고 예,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좋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 아드님이 남편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네. 원래는 아빠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박치기 한번 하고 나서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아저씨랑 얘기하는 소리 다 들려. 아저씨들 뿐만이 아니고. 그럼 아빠는? 아빠도 아침밖에 안 먹었어? 아빠도 남은 그거 잘 받고 와. 이 호칭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또 방송 보시는 우리 아드님도 이병무 씨가 그렇게 또 하자고 화해 손길을 내밀었으니까 또 그렇게 좀 하시고. 예. 뭐 남들 듣기에도 아저씨보다는 가족이라는 걸 좀 느끼기에는 그거 제가 얘기할게요. 네. 아저씨보다 아빠가 좋죠. 제 와이프의 자식도 이제는 아빠면은 그것도 제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아내 측 요구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술 관련한 거였는데요. 술 입에도 되지 않나. 네. 네.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적극적으로 받기. 그거를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우리 신랑은 강제 입원밖에 없대요. 이미 술에 대한 자제력이 없고. 몇 년 내에 끊는다. 아 그런 거는 이런 것도 없고 계획 없이 예, 그냥 줄이겠다. 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기한을 좀 정했으면 싶은데 기한은 언제까지요? 1년은 너무 기나? 너무 길죠. 1년 안에 가세요. 얼마? 가시. 1년? 뒷골에 때렸습니다. 진짜. 저 인간이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1년 안에 저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을 갖고 사는데 자기는 1년을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이 저게 정상인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5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드시면은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사별할 것 같아요. 아드님 알바도 3월 말로 했으니까 그러면 금주도 좋네. 3월 말로 똑같이 네. 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럼 좋네. 어떠세요? 네. 그렇게 3월 30일까지 했는데 도저히 못 끊겠다 그러면 이혼하세요. 방법이 없어. 어찌 됐든 자,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3월 31일까지는 술을 끊겠다. 네. 이걸로 가죠. 네,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끊을 거예요. 3월 안에.
정말 그때까지라도 못 걷게 되면은 이번에라도 저기 할 생각이에요. 독하게 맘먹고요. 강제 입원이라도 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두 번째는요. 남편분이 건강해지면 지방으로 취직하셔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일을 하면 멀어도 상관없으니까 페이가 좋은 데로 가서 아, 네. 가서 그냥 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걸로. 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걸로.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안 가, 나. 너무 안 가? 주말 부부. 네. 아니 저희 집 3층에 주말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둘이 밖에서 외식하고 한 잔씩 딱 걸치고 이렇게 딱 바짝 끼고 오는데 진짜 분위기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붙어 있었으니까 네, 매일 주말 부부 같은 걸 24시간을. 하고 싶다. 24시간을 좀 있었으니까 좀 떨어져서 있다가 보면 좀. 근데 솔직하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 얘기는 네. 아들하고 네. 아들 여자친구 좀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정말 아유 정말 내가 못 살아. 정말 예리하십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는 저도 그렇게까지 네.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은. 아들이 첫 번째예요, 저분. 아들 첫 번째라서. 이럴 거면 따로 살지 뭐하러 살아? 그럼 셋이 다 나가. 셋 다 나가라. 애들도 나가고 자기도 나가. 셋 다 혼자 계시겠다. 아니 셋 다 나가고 아들만 아들은 다시 중간에 들어오고. 다시 오고. 아들 뭐해? 시계를 정말. 아니 그 선영우 씨 왜 그러신데요 진짜. 아이 저분이 그 돗자리를 깔았나. 숨기고 싶은 거를 이렇게 내뱉으시고 그러시면 곤란한. 아우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요만큼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주말 부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일주일에 뭐 이렇게라든지 뭐 한번. 아 어디가 있으라고요? 아니 직장은 뒤에 일을 어떻게 구하면은 구해요? 기숙사 같은 거 있잖아. 아니 무슨 기숙사가 기숙사 어디 집이 어디 뭐예요, 가서 직장이?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니까. 그럼 아니 제가 그 사회생활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말 같지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 그거 무슨 상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쪽 변호사분도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상하고 조금 실망감은 조금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럴까요? 보류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양측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따라줄 의향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만 잘 따라준다면 네. 그래야 저 사람이 살아요. 네. 네. 여기 와서는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좀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쓴 이거 버킷리스트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루겠습니다. 같이 지킬 수 있게 서로 노력하고 함께 해야죠. 가족이니까.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